아이고 미영아, 우리 미영이 어디 있니? 미영아! 저를 애타게 찾는 아빠의 외침이 응급실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달프고 다급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빠를 돌아볼 정도였죠. 아파서 끙끙 앓아대던 저도 아빠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딸의 작은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를 향해 곧장 달려오셨습니다. 미영아, 너 괜찮냐?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는 일하던 중에 달려오셨는지 작업복 차림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셨거든요. 오래된 아빠의 작업복에서는 쿰쿰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기름때 묻은 손을 급히 옷에 문지르고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평소 하나뿐인 딸을 아끼시던 아빠가 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아빠의 심장박동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 했죠. 그 순간에도 저는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일하다가 온 거야? 그럼 우리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왔지. 일하다가 바쁜데 온 거 아니야? 지금 일이 중요하니? 우리 딸이 중요하지. 아니, 그래서 너 괜찮은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몰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아빠, 가서 동의서 좀 써줘. 그래? 아이고, 우리 딸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큰일인 거 아니야? 딸이 아프다는 얘기에 아빠는 정신없이 허둥거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당황한 사이에 동서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랫동서가 그 병원 간호사였거든요. 형님, 어때요? 많이 아파요? 동서, 나 무슨 수술하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래? 그거 뭐 설명해주면 알아는 들어요? 군말 말고 그냥 수술이나 받아요. 수술 동의서 작성할 보호자는 왔어요? 어머, 설마 이쪽이 사돈어른? 제 물음에 성의 없이 대꾸하던 동서는 순간 저희 아빠를 보고 픽하니 웃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보는데 기름때 가난한 티가 줄줄 흐르네요.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통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동서의 말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동서가 작업복 차림의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고 비웃더라고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나 가족으로서 손이 동서를 걱정하는 마음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픈 저를 걱정은 못할 망정 사람을 비웃긴 하다니 저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동서, 지금 우리 아빠를 비웃은 거야? 미쳤어? 비웃을만 하니까 비웃죠. 근데 사돈어른이 치료비 낼 수 있는 건 맞죠? 무전 치료는 안 돼요. 돈 없으면 수술 못 한다고요. 뭐? 지금 우리 아빠가 돈 못 낼까 봐 걱정된다 이 소리야? 끝까지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저는 아픈 것도 잠시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아빠는 못 들으셨기를 바랐지만 아빠는 이미 동서의 말을 다 들으셨는지 머쓱해 하시며 저와 멀어지셨습니다. 미영아, 아빠 얼른 동의서 쓰고 올게. 그리고 너 아픈데 소리 지르지 마라.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속상해 하시는 걸 보자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통증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스럽던지 저는 동서를 향해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눈엣 가시라도 된다는 듯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동서였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로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대리였고 저는 그 대기업 일을 수주하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죠.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저는 늘 대기업 직원들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괜히 갑질하는 직원들도 많아서 늘 눈치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남편과의 첫 미팅 자리도 무척 긴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억지 요구를 할까?
어떤 갑질을 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갑과 을로 만난 사이였지만 남편은 제게 너무나 친절했거든요. 사실 저도 회사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입장이니 말을 전하는 거지만 급빠듯한 일정에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마냥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최대한 예산 받아볼 테니까 대리님도 최대한 길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서로 잘 조율해봐요. 너그러우면서도 단호한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배려하자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약자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죠. 그렇게 일로 처음 만난 저희는 자주 붙어 지내다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며 직접 알아가게 된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과 중소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인정해 주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는 저를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성준이가 집에 여자 데려오는 건 처음이라서 내가 긴장을 너무 했네. 엄마, 너무 그러시면 명이 불편해요. 예, 맞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어머니. 우리 집 와준 손님인데 편하게 대할 수가 있나. 나중에 식구가 되더라도 귀한 집 따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운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보니 남편이 왜 좋은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편견이 없는 분이셨고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도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손에 자랐다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죠. 아버지가 혼자 딸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네,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늘 희생하며 사셨거든요. 부모야 늘 자식의 그늘처럼 사는 거지. 그래도 그게 부모의 기쁨이야. 미영이가 이렇게 잘 큰 거 보면 아버님도 든든해 하실 거야. 그리고 또 둘이 결혼하면 우리 성준이가 사위가 되어서 아버님한테 잘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어려운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고 같은 부모로서 저희 아빠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아빠에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로 아빠가 혼자서 저를 어렵게 키우셨거든요. 속썩이는 사춘기 딸의 마음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저 하나 잘 키워보려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철이 들면서 그런 아빠의 고생을 잘 알아서 보답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빠는 늘 저의 행복만을 바라셨습니다. 아빠는 이제 우리 미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더 소원이 없겠다. 언제는 나 없이 못 살겠다 그랬으면서 나 결혼하면 좋겠어? 미영이랑 떨어지는 건 싫지만 너도 예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네 엄마가 바라던 것이기도 하고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예쁜 미영이 너를 얻었자니. 그래서 우리도 미영이 네가 그런 행복을 알았으면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아빠랑 헤어지기 싫은데. 네가 시집 갔다가 우리가 헤어지니? 결혼해서도 매일매일 보면 되지. 아무튼 시집 가면 시댁에 잘하고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시댁 식구들이랑 하루빨리 정 붙여. 이제 미영이 너한테 아빠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생기는 거잖니. 피를 섞은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이란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아빠는 우리 미영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아빠 말고도 마음 붙일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어쩌면 아빠는 저에게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마음 붙일 식구들이 있으셨으면 했겠죠.
그렇게 아빠의 말대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빠뿐이었던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크게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후 시동생이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며 시댁에 인사를 왔습니다. 먼저 결혼한 가족으로서 저희 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죠. 시동생은 의사였는데 예비 동서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만났던 저희처럼 시동생과 예비 동서도 그렇게 만난 겁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 때문인지 저는 예비 동서를 만나기 전부터 내적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같은 식구가 될 사이이니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반가워요. 도련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두 사람도 일하다가 만났다면서요? 사실 저희도 일하다가 만났거든요. 아, 들었어요. 하청업체 직원이었다면서요? 정말 운 좋으시네요. 하청 직원이 본사 직원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형님께서 수완이 좋으신가 봐요? 예? 대단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동서의 말이 뭔가 거슬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무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신기해서 얘기하는 건지 당시에는 잘 판단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설마 한 가족이 될 사이에 나쁜 뜻이었겠냐 생각하며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의 판단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점점 더 동서를 알게 되면서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겪어야 했거든요. 형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어? 뭐가? 아니, 이 집안에서 기죽지 않는 게 기특한 것 같아서요. 기죽다니? 내가 기죽어야 할 일이 있어? 아주버님은 대기업 다니시고 저희 남편은 의사잖아요. 물론 저도 같은 의료업계 종사자이고. 근데 형님은 하청업체 직원이라 식구들 앞에서 좀 면이 안 설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잘 지내시는 게 대단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청업체 직원이면 식구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동서, 저번부터 자꾸 나를 하청업체 직원이라 그러는데 말이 듣기 좀 그렇네. 하청업체가 아니고 우리 회사도 엄연히 이름이 있고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야. 근데 동서가 말하는 하청업체라는 그 말에 좀 무시가 깔려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네? 어머, 그게 마음이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런 거 보면 형님이 내신 마음에 자격지심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있는 사실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고. 형님도 내심 대기업 다니는 아주버님한테 자격지심 느끼시죠? 형님도 그냥 솔직해지세요. 매번 말할 때마다 하청업체라고 꼬집어 말하는 게 거슬린다고 했더니 그걸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사랑 동급이라도 되는 양 의사 시동생과 같은 의료업계 종사자라고 포장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의사랑 간호사랑 같으냐고 제가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게 뻔하면서 동서는 제 직업과 위치에 대해 비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서 말대로 제가 하청업체 다니는 게 맞으니 개의치 않으려 했지만 동서가 일부러 저를 무시한다는 걸 느끼고부터는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형님, 이번 연휴에 쉬세요? 아주버님은 대기업 다니시니 당연히 쉬실 거고 근데 형님은 하청 다니니까 대기업 눈치 봐야 될 텐데 못 쉬시겠네요? 아니야, 우리도 이번에는 다 쉬어. 그리고 나도 연찬에서 남편이랑 같이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아, 하청업체도 연차 같은 게 나오는구나.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몰랐네요. 맨날 중소기업들 어렵다 그래서 일만 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아주버니랑 맞추려면 연차까지 땡겨야 되는 건 좀 그렇다. 그쵸?
아주버니도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네. 남편이 뭐가 불편해? 아니, 그렇잖아요. 연차 쓴다고 해도 연차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닐 텐데. 같이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였으면 연차 쓰니만이 신경 쓸 것도 없을 텐데요. 아주버니 쫓아가느라 괜히 형님만 가랑에 찢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를 긁어대는 동서의 말에 저는 약이 올랐습니다. 정작 제 남편은 대기업 다닌다고 제 앞에서 뻐기거나 저를 무시한 적 한 번 없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동서가 괜한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얄미운지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되받아쳤어요. 그러게 나도 대기업 다녔으면 좋으련만. 아쉽네. 그러는 동서는 병원 바빠서 못 쉬지 않아? 내 걱정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야 직장인도 아니고 의료 종사자들인데 그런 거에 연연할 이유가 있겠어요? 어차피 남편도 그날 당직이라서 못 쉬는 거 내 한 가지예요. 아, 그래? 나도 직장인이라 의료업계는 잘 몰라서 말이야. 그냥 매번 동서가 3교대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나 들으니까 불쌍해서 걱정한 거야. 불쌍하다뇨? 저희는 놀러 다니는 것보다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숭고한 희생정신 그런 거요. 그래도 동서나 서방님이나 여유가 좀 생기려면 서방님이 얼른 개원을 하셔야 할 텐데. 그치? 그러고 보면 서방님도 여유 있는 집딸이랑 결혼했으면 진짜 개원했을 텐데 동서네 집은 그 정도 여력은 없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시집 오면서 남편한테 병원이라도 차려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랑 결혼하면 보통 그런다고 하는 것 같길래. 어머, 근데 동서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알고 보면 동서도 은근히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뭐요? 자격지심? 아니, 내가 무슨 자격지심이 있다고 그래요? 동서 매번 서방님이랑 동서가 같은 의료업계 종사자라고 싸잡아 말하지만 솔직히 의사랑 간호사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공부한 기간부터 월급이며 대우가 천지 차이인데 비슷하려면 차라리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비슷하지 않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간호사랑 조무사가 어떻게 비슷해요? 그건 완전히 다르다고요. 글쎄, 직장 다니는 내가 뭘 아나. 그냥 내 눈에는 그렇게 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솔직히 동서도 의사 남편 옆에서 마음고생 심하지. 나야 뭐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월급쟁이 신세 비슷한 거지만 동서는 의사들보다 더 고생할 텐데 느끼는 게 남다를 거 아니야. 그렇게 동서도 이왕이면 간호사 말고 의사 하지 그랬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하지. 형님, 지금 나 무시해요? 아니, 형님이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요? 무시라니? 내가 언제 동서를 무시했어? 그럼 동서는 나 무시해서 그런 소리들 했던 거야? 어머, 몰랐네. 나는 동서가 매번 나한테 하청이니 소기업이니 그러길래 동서가 그냥 솔직하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 아무튼 남도 쉬는 휴일에 일 열심히 해. 나는 여행 다녀올게. 아, 올 때 동서 기념품이라도 사올게. 제가 똑같이 받아쳤더니 동서가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무시할 때는 몰랐는지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지 않고 따질수록 동서도 더 악을 품고 저를 대했습니다. 점점 동서지간 사이가 멀어지는 걸 느끼며 제가 참았어야 했나 생각도 해봤지만 매번 저를 긁어대는 동서를 참아줄 만큼 저의 인내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동서를 미워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서가 그렇게 저를 싫다고 하니 저도 동서와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동서와 제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골이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동서에게 직접 따져 물어봤어요. 나를 대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더라고요. 동서,
오늘 한번 솔직하게 말 좀 해봐. 내가 동서한테 뭐 잘못했어? 아니면 무슨 실수했어?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동서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동서한테 잘못한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동서는 나를 왜 싫어해? 제가 언제 형님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또 이상한 말 만드시네. 어머님이 들으시면 오해하겠어요. 지금 어머니 안 계시고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발 말 좀 해줘. 동서랑 만날 때마다 맨날 기싸움하는 거 나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 고쳐야 하는 게 있으면 노력할 테니까 동서도 솔직히 말 좀 해봐. 뭐야, 이유가 대체 뭔데? 동서가 부부 사이로 모자라서 식구들 앞에서까지 교묘히 이간질을 시키는 걸 느끼면서 저는 동서가 괘씸하고 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고 저도 애써 꾸린 행복한 가정과 평안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참았지만 이대로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동서와 거리를 둔다면 언젠가는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걱정을 하실 테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동서와 잘 지내볼 최후의 방법으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동서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뭐 내가 싫다고 말하면 고칠 수나 있고요? 이유를 알면 내가 뭐라도 하겠지. 난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동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잘 지내긴 무슨. 내가 형님이랑 왜 잘 지내야 하는데요?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뭘 자꾸 이유를 물어.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나? 나는 그냥 그쪽이 싫어요. 그쪽이랑 나랑 같은 집안 며느리라는 게 싫다고. 그게 이유라면 이유였을까요? 동서는 그냥 저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자신이 한 집안 며느리라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동서의 말을 곱씹어 보다 생각해보면 아마 이유는 저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매번 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저를 비교하던 동서였으니까요. 자신의 남편은 의사에 아주버니는 대기업 직원이니 자신이 이 가족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손윗동서인 제가 중소기업 직원이라니 제가 하찮고 못나게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동서 말대로 정말로 이유 없이 제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된 이상 저는 절대로 동서와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지만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싶었죠. 손뼉도 두 짝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 저 혼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그냥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 갑자기 복부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내장을 쥐어짜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금세 몰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해주셨는지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하필이면 남편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측에 아빠의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바로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서 작성해 주실 보호자 언제 오시나요? 아빠가 금방 오실 텐데.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오신 건지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오고 계셨어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역시 딸이 아프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죠. 아빠는 기름때 묻은 손을 작업복에 연신 닦고 겨우 깨끗해진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죠. 따뜻한 아빠의 손길에 저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를 보고 누군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돈어른 처음 보는데 기름때 작업복까지 아주 가난한 티가 줄줄 흐르네요. 동서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고서 보니 동서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시동생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직장을 옮겼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그 병원이었던 겁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간 저는 동서가 그곳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동서가 저희 아빠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몸에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싫은지 자기 코를 틀어주며 아빠가 기름때와 가난한 티가 난다고 비웃는 겁니다. 평소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동서가 저희 아빠까지 무시하고 나오는 거죠. 동서, 말 조심해. 내가 그동안 동서 봐줬다고 우습게 보지 마. 그동안은 다른 가족들 생각해서 참은 거지만 나한테 제일 소중한 우리 아빠 무시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뭐 가난한 티 난다는 거? 근데 뭐 틀린 말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아무튼 수술비 낼 돈은 있으신 거죠? 뭐라고? 동서 정말 이럴 거야? 아빠만큼은 그 얘기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동서의 무시를 들은 아빠는 겸연쩍어하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빠는 예의 없는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시댁 식구에게 화를 낼 수가 없으셨던 거겠죠.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접수 창고로 향하는 아빠의 뒷모습에 저는 더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인 동서를 도대체 어떻게 혼을 내줘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명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동의서에 사인했어. 의사 선생님 도착하시면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단다. 우리 미영이 참을 수 있지? 나는 괜찮아, 아빠. 신기하게도 아빠가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에 저는 통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의사가 내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영이 괜찮은 건가요? 우리 미영이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술방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수술 간단하게 하고 몇 주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 제발 좀 잘 치료해 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이거 아버님이 따님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요. 식은땀까지 흘리시고. 보호자 성함이 황태수님? 아버님이 황태수님이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빠의 이름을 확인하고 되물었습니다. 뭔가 알아채고 깜짝 놀란 사람처럼 말이죠. 예, 제가 황태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잠시만요. 아버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의사 선생님은 아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하더니 어딘가에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건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 동서가 저를 또 비웃었죠. 어머, 형님, 뭔 일이래요? 사돈어른이 뭐 여기 문제라도 일으키셨나? 최 선생님이 저렇게 당황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혹시 뭐 옛날에 이 병원에서 치료비라도 떼먹은 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뒤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인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와 아빠를 둘러싸 버렸거든요. 동서 말대로 아빠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신 건지 저는 통증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 크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황태수님, 황태수님이 저희 병원에 오셨다고요?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와주셨군요.
왠지 높은 분으로 보이는 분이 저희 아빠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 다행히 잘못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안도하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저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 아빠가 왜 그런 환대를 받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병원장님,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황태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이시니까요. 아닙니다. 은인이라뇨. 너무 관호칭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과하다뇨.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제 딸은 이 땅에 없을 테고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딸을 살려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병원장님을 살리신 은인이십니다.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은인이라면서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오래전 아빠가 그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골수이식을 해주었던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쉬움이 크셨던 아빠가 그런 결정을 하셨거든요. 골수이식이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라면서 신청을 해두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일치자가 생겼고 아빠는 주저함 없이 골수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가 골수를 이식해 준 사람이 그 병원장님의 딸이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빠 이름을 확인하고 놀라며 병원장님께 연락을 했던 거죠. 정말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꼭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선생님이 거절을 하셔서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방금 저희 병원에 따님이 실려오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아까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듣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또 제가 뭐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보호자님 이름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저희 병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은혜라고 그러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걸요. 너무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한 게 없으시다뇨. 저희 딸을 살려주셨는걸요. 선생님이 제 딸을 살리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따님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내려오면서 들으니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들을 모아 최선의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좋은 VIP 병실에서 모시겠습니다. 바쁘실 테니 저희가 간병인까지 지원드리고요. 그 치료비는 전액 제가 지불할 테니 금액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장님은 저의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최고급 VIP 병실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제안은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도 제 딸 치료비 낼 돈은 있어서 말이에요. 제가 꼴은 이래도 제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순간 아빠는 옆에 서 있던 제 동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도 아까 동서가 무시하며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죠. 그러자 동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능력이 안 되셔서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 정도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이번에는 마다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저도 병원장님 마음 잘 압니다. 같은 딸 자식도 아빠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작은 선의를 애써 보답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권하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이번에는 꼭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요. 정 그러시면 그 치료비는 저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 다행히 저는 아직 사지 멀쩡히 일하고 있고 충분한 벌이도 있고 제 딸을 위한 치료비도 낼 수 있으니 제 딸의 치료비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아빠의 말에 병원장님은 또 한 번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제가 또 한 번 배웁니다. 역시 의인은 다른가 봅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저희 병원에 꾸준히 기부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역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럽습니다. 기부라고 하기에는 별로 큰 돈도 아니었는걸요. 큰 돈이 아니라뇨. 선생님은 제 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았죠. 그건 겸손으로 치부될 만한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빠가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며 다치는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보셔서 그랬던 건지 언젠가부터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매달 일정 금액을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치료비를 위해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용직 하청 노동자들도 있고 도움받을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며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알고 계셨던 아빠는 작은 도움이나마 되려 꾸준히 기부를 해오셨죠. 하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남들 몰래 조용히 행하신 선행을 병원장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빠는 연신 별것 아니라며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병원장님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아빠가 너무 숨기셔서 그렇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병원장님이 저희 아빠의 행적들을 열심히 설명하며 칭찬하는 동안 간호사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어떤 분을 무시한 건지 알게 된 건지 부끄러움에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어머, 그런데 현경 씨 저분이 사돈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예? 그건 맞는데. 근데 현경 씨 좀 못됐다. 내가 아까 들었는데 현경 씨가 사돈어른이 기름때 묻고 가난한 티 난다고 비웃었잖아. 사돈어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어머, 현경 씨가 그런 말을 했어? 저분은 병원장님의 은인에 우리 병원의 기부자이신데 그런 분한테 그런 무시를 한 거야? 현경 씨 참 생각이 짧네. 동서의 막말을 제대로 지적하는 동료 간호사의 말에 동서는 손까지 덜덜 떨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은 금세 병원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요, 병원장님. 그게 아니고. 당신 뭡니까? 대체 뭐길래 우리 병원 은인분께 그런 막말을 했으니까? 간호사? 우리 병원 직원이에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저분 사돈, 아니, 저분 따님의 저희 형님이신데, 그냥 제가 형님한테 농담 좀 한 거예요. 농담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농담으로 합니까? 가족 간에 그런 농담을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저분은 일개 간호사한테 비웃음 당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얼른 사과해요. 얼른!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병원장님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앞에서 동서가 저희 아빠에게 사과를 하라 지시하셨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동서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듯 보였죠. 하지만 일개 간호사가 병원장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동서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아빠에게 사과를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 어른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그게 겨우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사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미안하다 하면 끝이야? 그럼 나도 동서한테 실컷 욕하고 미안하다 하면 되겠네? 아니,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더 해요? 뭐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느 정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그 정도는 동서가 알아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쉬운 사람은 동서인 것 같은데? 형님, 제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사돈 어른한테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소리 지른 거야? 나는 지금 동서가 하는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픈 사람 두고서 수술비나 운운하면서 우리 아빠 차림새 보고 무시한 거 내가 그거 평생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동서는 남의 차림새나 보고 환자도 가려받을 거야? 죄송해요. 저는 사돈 어른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겉모습 보고 그런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평소 형님도 저 기분 나쁘게 하고 했잖아요. 그건 애초에 동서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었어? 내가 하청업체 다닌다고 먼저 무시했던 건 동서 같은데? 나 무시할 때는 내가 맞받아치면 그만이지만 오늘 동서 행동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데 나도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 못 참겠거든? 그래서 동서가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어? 간호사, 얼른 당장 사과하지 않고 뭐해? 당신이 지금 우리 병원 명예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알기나 해? 매달 기부하시고 기증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인을 감히 무시를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수치예요. 이 사람 누가 뽑았어?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해. 동서의 사과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고 누구의 마음도 풀지 못했습니다. 직접 모욕을 당한 아빠도 사과를 받지 않고 묵묵히 계셨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그건 병원장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간호사 동서의 성의 없는 사과가 별 소용이 없어 보이자 직접 나서서 동서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으셨죠. 자기 밥줄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그제서야 동서가 정말 당황해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못 나오게 하라뇨? 안 돼요, 병원장님. 제가 다시 사과할게요.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사돈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형님한테 잘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수한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잘리면 끝장이에요. 왜? 동서는 그 잘난 의료 종사자인데 잘리는 게 무서워? 그냥 이참에 병원 관두고 서방님 내조나 하지 그래. 남편이 의사인데 뭐가 문제야? 의사 남편 덕 본다면서 서방님한테 그냥 부탁해. 어차피 동서는 나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랑은 급이 다르잖아. 안 그래? 저는 평소 동서가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동서에게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얼굴은 더욱 사색이 되어갔어요. 형님, 매정하게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끼리 사과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동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먼저 가족의 돌이 져버린 게 누군데. 동서야말로 내가 아파서 실려와도 관심도 하나 없고 우리 아빠 무시하기나 했으면서 내가 그런 동서를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 그런 염치 없고 괘씸한 소리가 있어? 형님, 제발. 저 여기서 잘리면 진짜 큰일 나요. 몰라. 나는 이제 동서에 별로 관심도 없고 동서 같은 사람이랑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네. 아픈 사람 붙들고 애원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해. 그렇게 잘리는 게 무서웠으면 평소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모욕하더니 이 정도 뒷감당은 당연히 생각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저 정말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잘할게요, 형님.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 먹여 살릴 생각 없을 거라고요. 저 이러다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때는 동서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한테 이혼당할지 모른다니. 동서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알지 못했죠.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애원했지만 저는 동서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냥 동서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았고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휴가까지 내며 제 간병을 자처했고 아빠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시며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남편의 따뜻한 위로 속에 무사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얼굴은 그 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나니 병원장님이 직접 제 상태를 살피려 오셔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두 분께 무례를 저지른 그 직원은 저희 병원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평소에도 환자들에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문제 직원이었는지 별 문제 없이 퇴사 조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병원에서 그 직원을 다시 마주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직원 관리에 미흡했던 점 모쪼록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동서는 결국 그 병원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평소에도 병원에서 행실이 좋지 않고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저에게 못되게 굴던 동서가 밖에서도 매한가지였나 봅니다. 그렇게 잘린 동서는 저를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건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원 후 저는 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이혼 소식이었죠. 두 사람 이혼한데 이미 협의 이혼서 제출했고 조정기일 기다리고 있다나 봐.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을? 아니 왜? 설마 나 때문은 아니지? 그 일이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들어보니 평소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좀 많았었나 봐. 동생 말로는 재수 씨가 사치가 심하고 과했다고 하더라고. 평소 환자들을 대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전에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 권고를 받고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원한 거였구나. 아무튼 동생 성격에 그런 재수씨 성품을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 처음에는 왜 그러냐 타이르고 다그치고 노력해봤다는데 사람 성격이 어디 쉽게 변해? 그래서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거지.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는 엄청나게 천사처럼 굴었다고 하더라. 환자들한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내 동생의 결혼을 결심했으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야. 아마 의사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가식을 떨었을 거야. 동서가 맨날 나 무시하던 얘기만 떠올려봐도 뻔하지 뭐. 그래도 나는 동서가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네. 그러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식구였다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야. 식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했는데 당신이랑 장인어른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이제 안 보게 되었으니 당신도 기분 풀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신경 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도 이제 안 보고 산다니 후련하네. 결국 동서는 병원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저질렀던 기행들이 저한테만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시동생도 그런 동서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많은 고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동서의 만행들을 아시고 기함을 하셨고요. 다시는 그런 여자를 집안에 들이지 말라며 시동생에게 따끔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제가 동서를 이혼시킨 것 같기도 하지만 별로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동서의 행동으로 벌어진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동서가 이제라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가족들을 챙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